안녕하세요. 예. 계례직 시험이 7월 20일이니까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어떤 걸 찍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계례직에서 보험 일반 그냥 정리 한번 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쭉 한 2시간 정도 해서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존에 계속 해왔던 분들은 지금에서 이제 정리하는 시간 가지면 되고, 혹시라도 조금만 모자르다 그러신 분은 꼭 요거만은 알고 가져라 해서 이제 하는 건데, 일단 첫 번째 이제 저희가 1강부터 10강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이죠. 거기 보시면 처음에 리스크 관리론 쭉 해서 뭐 7장 가면은 계약법 나오고 10장 보험 상품 이렇게 나오는데, 실적으로 6강까지는 그 외우는 것보다 이해하면서 외우는 게 편하고, 7장은 계약법 같은 경우는 이해해서 외우기는 지금 힘들어요. 시간이 없다 보니까. 대신에 계약법 같은 경우는 나오는 거 계속 나와요. 지금 나오는 거 계속 나오니까 나오는 포인트 그것만 해서 제가 이거 나옵니다, 이건 이렇게 바뀌어서 나옵니다, 틀린 질문 나옵니다, 그것만 딱 외워서 가시면 되고, 뒤에 이제 10장 우리 상품 있잖아요. 상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다 할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은 요거 나눠 표를 구분해서 제가 표 만들었잖아요. 요거. 그래서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이건 어떻게 만들었냐? 이제 보험의 종류별로 종신보험이냐, 건강보험이냐, 실손보험이냐, 기타보험이냐, 운전자보험이냐, 그걸 나눠서 제가 이렇게 몇 살이냐, 몇 세까지 해서 이렇게 나눈 거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맨날 나오는 건 요것들이고, 여기서 특별한 것들 있잖아요. 특별한 것들은 이런 것들, 우리 요 간병비 올해 꼭 나온다 그랬어요. 간병비 꼭 나오고, 플랜이나 이런 것들, 예금 제휴 바뀌었잖아요. 이번에 제휴 이런 것들, 그리고 실손보험 같은 거, 어깨동무, 안전벨트 막 이런 거 꼭 나온다. 그리고 나이 같은 경우도 대부분 사망, 그래서 종신보험 사망을 다루는 거는 만 15세고, 그렇지 않으면은 0세부터 나간다. 그리고 온라인 그는 20세부터 대부분 시작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요 특이한 것도 15세부터 하는 것들, 특이한 거 하나들, 이렇게 하나, 두 개, 치아보험, 100세 보험 같은 건 특이하잖아요. 100세, 뉴 100세잖아. 또 뉴. 그러다 보니까 얘는 만 15세가 아니라 15세, 이런 것들, 이런 포인트 떠서 이제 외우시면 되고, 그래서 이걸 외워야 돼요, 말아야 되는데 외워야 됩니다. 이거 못 외우면 80점 이상 안 나와요. 그리고 요것들 연령표 말고 요거 어디 갔어? 특징. 얘네 특징들도 이제 공부를 해서, 저희가 상품을 다 할 수는 없다 그랬어요. 하지만 요것들 중요한 것들, 앞에 요 중요한 것들, 일단 요거 저랑 같이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일단 요거 수덥하고 요거 복사를 해서 만드셔야 되고, 요거 외우셔야 되고, 요 밑에 거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죠? 그리고 요거 특징표, 요거를 제가 이제 드리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고, 그냥 지금 어디 갔어? 어디 갔지? 어머머, 잠깐만요. 특징표, 요거죠. 이제 교재랑 똑같아요. 교재 똑같아 가지고 그냥 외우시면 돼요. 앞에 요거 앞에 내용이에요. 그리고 앞에 내가 이거 뭘 가져왔냐면, 저희 이제 상품 같은 거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상품은 이렇게 나눠지죠. 앞에 특징이 나와 있고, 밑에 이런 것들이 나와요. 해약환급 50% 지급형, 아니면 장애인, 아니면은 그 갱신, 그런 것들, 보험료 할인 이런 게 있는데, 실적으로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막 진단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건 따로 공부하시면 되고, 다음 중 튼튼한 종신보험의 특약으로서 뭐 틀린 거 이렇게는 안 나온다 그랬죠. 어떻게 나오냐? 우체가 든든한 종신보험의 얘의 특징, 아니면 이 중에서 얘는 예를 들어서 요거 재진단금이라든지 요거 보험료 할인을 했다. 만약에 얘 할인율이 어떻게 되냐? 2천만원부터 3천만원인데 얼마 할인되냐? 그러면 1%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를 확실히 알면은 보험
상품마다 하나하나 외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울 필요도 없고 시험이 그렇게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전체적 내용을 알고 얘가 다음 주 무슨 보험 중에 뭐 장애인 전용 보험 전환 특약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막 이런 것들. 얘 뭐 장애인 나오면 15%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일반 사람은 12%, 근로자는 12%, 얘는 15%. 다 했었어요. 우리 4,500만 원 해서 600만 원 해서 15% 이상 막 그런 것도 했고 다 했는데 요 특징들 요거는 특징은 제가 똑같아요. 교재랑. 요거 한번 보시고 스톱하고 없으신 분은 이렇게 요것도 스톱하고 없으신 분은 이렇게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실손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했는데 실손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거 못 외우겠다. 일반 실손과 일반 전환용 요거는 똑같아요. 노실손, 간편실손이 있는데 나 이거 하기 싫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뭐만 하냐? 요거만 하시는 거예요. 요거만. 왜냐? 이거 안 팔려요. 나온 지 꽤 됐는데 안 팔려요.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모르죠. 일반 저희가 관련된 이제 자격증 시험에서는 이건 배제하거든요. 저희가 이거 하지 마세요 하는데 요거만 하는데 4세대 보험만 하는데 실적으로 이제 우체국의 출제위원들이 뭐 교수님이 내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있는 거 책에 있는데 그대로 내시는 분이 있다 보니까 이거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일단 일반 실손하고 전환은 똑같으니까 요거만 보시면 되고 이것도 만원의 행복. 그래서 이 특징 나이, 성별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요거 이렇게 그래서 문제도 많이 풀어봤어요. 요것들 이렇게 내가 만들었대요. 그렇죠? 이거 나이 할 때 제가 그랬죠. 내가 만들었다. 내가 누구다? 난 성인이니까 성인은 20세. 그래서 20세부터 60세다. 이렇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간병보험 요거 중요하다 그랬어요. 진짜 이거 안 나오면 제가 그래요. 나와요. 이거 꼭 나온다 그랬어요. 이거 100% 나온다 그랬어요. 간병보험. 나와 있어요, 지금. 출제가 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 나름이가 누구냐? 운송업자다. 이런 것들. 어린이 보험. 이것도 보시면 되고. 됐죠? 저축보험은 계속 똑같으니까, 얘네들은. 큰 특징만 하고, 일단 저축하고 연금은 이 보험이 뭔가요? 이 상품 딱 내고, 얘 뭔가요? 그래서 얘는 저축보험이다. 연금보험이다. 이렇게 맞히면 되고, 나머지는 뭐 저축보험 있는데 적립이나 저축이 있는데 요거 청소년 꿈보험은 이게 저축보험인지 보장성인지 모르잖아요. 얘는 저축성 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죠? 요거는 나중에 제가 요 파트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 일단 지금은 책에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쭉 하는데 강의를 지금 다 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강의를 하려면 30강을 해야 되는데 그럴 건 없고 일단 그러면 책을 어차피 책은 다 똑같잖아요. 그 보시면 페이지는 더 똑같아요. 얘가 몇 페이지냐 요거 첫 페이지만 맞으면은 똑같이 복사한 거니까 얘가 1페이지거든요. 1페이지니까 자 1페이지 기준으로 해서 3페이지 보면 위험의 구분 나와요. 위험의 구분에서 순수위험, 투기적 위험, 정태적, 동태적. 그래서 순수위험과 투기적 위험은 한 가지라고 그랬죠. 뭐냐? 사건 발생의 연동에 따라서 구분했다. 그래서 얘가 뭐 예를 들어 전쟁이나 뭐 자연재해, 뭐 태풍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실적으로 적이죠. 손해만 있는 것들 얘가 순수위험이고 투기적 위험은 손해도 있고 투자 이익도 있다. 그렇게 나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복권이나 도박 이렇게. 그리고 정태적과 동태적은 전체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냐 아니면 사회가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 같은 거 동태적으로 움직이냐 이렇게 나눴다 해서 구분하는 거. 다음 주 정태적 위험의 설명이 틀린 것은 아니면 이거는 어디냐 전쟁 어디냐 투기적 위험이냐 뭐 순수 위험이냐 이렇게 나누는 것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4페이지 보면은 한적적 측정 가능 손실이 돼야 되고 측정이 가능한 손실 확률이 있어야 되고 비재난적 손실 했을 때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뭐냐면 피해 발생 원인, 발생 시점, 장소의 피해의 정도 이런 것은 무슨 손실이냐 이렇게 나왔을 때 한정적 측정 가능 손실이다. 뭐 가능해야 된다 하는데 손실을 그러니까 아무 손실이나 보험이 담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정해진 거야. 한정적으로 해야 되고 측정이 가능하고 비재난적 전쟁이나 뭐 이런 큰 것들 안 된다 그랬죠. 만약에 전쟁은 담보했다 그러면 전쟁 나면 보험사 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험의 기능과 종류 보면 5페이지 빨리빨리 갈게요. 하면 긍정적 기능에서 큰 글씨만 보자 그랬죠. 긍정적 기능이 뭐냐? 사회보장제도 보완하고 손해감소 동기부여하고 뭐 자본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 발전 있게 한다. 부정적 측면은 뭐냐? 사회적 측면에서 이렇게 쭉 본다. 그럼 77페이지 보면은 우리 이제 보험 상품을 상법상의 종류를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상법은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작년까지는 이렇게 안 됐어요. 되게 어지러웠어요. 이게 무슨 구분으로 했는지 모르는데 근데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이게 예쁘게 됐거든요. 근데 요렇게 혹시 다음 주에 손해보험의 종류가 아닌 것은 뭐 혹시 이렇게 아니면 상법상 분류를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을 한다. 이렇게 틀린 질문. 뭔 얘기인지 알죠? 손해보험과 인보험과 나누는 거예요. 상법에서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아니고 인보험으로 난다. 그래서 손해보험은 우리가 아는 거 쭉, 생명보험은 손해인보험에는 생명보험, 상해, 질병보험이다. 그래서 질병보험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을 뭐 준용한다. 이런 것들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9번 역사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해도 역사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20문제로 바뀌었죠. 처음에 이게 바뀌잖아요. 개정이 되면 이 역사 같은 데 한두 문제 나와요. 그리고 다른 시험들 이거 관련된 보험에 관련된 시험들 보면은 얘네들 꼭 한 문제 나오니까 얘네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처음 한 것처럼 할게요. 그냥 고대 시대에 에로노이 아니면 이런 것도 콜레기아 막 이런 게 있고 중세시에는 길드 나왔고 근대시에는 계상보험 최초의 사망률로 해가지고 했다. 그 큰 특징만 해서 넘어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우리의 생명보험 역사는 넘어가고 자 12페이지 보면은 생명보험 이론 있습니다. 좀 빨리 해가지고 얼렁얼렁 끝낼게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 이제 피보험자, 계약자, 보험자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 나왔고 보험료 계산이나 영업보험료, 현금 흐름이나 타인에 있는 계약 다 나왔다는 거야. 보험 대리점, 중개사, 보험 중개사 다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보험 계약자가 뭐고 피보험자가 뭐냐 했을 때 첫 번째 계약자 아무나 다 한다 그랬죠. 자연인, 법인 다 된다 그랬어요. 한 명 다섯 다 된다 그랬어요. 근데 피보험자는 우리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는 정해져 있다 그랬어요. 정해진 게 아니고 1인이든 다수든 상관없는데 사람한테 된다 그랬어요. 사람. 법인이 안 된다 그랬어요. 법인은 법에만 있는 거고 자연인은 우리 생명 있는 사람. 그래서 생명보험은 실적으로 자연인만 된다. 키포인트가 그거라 그랬어요. 시험에 나오면. 그래서 13페이지 보면은 보험금 받는 자를 지정하지 않았을 때 장애, 입원, 수술 누가 받냐? 계약자가 아니고 피보험자. 그런 거 쭉 하고 그다음에 14페이지 이거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의 요소가 뭐냐, 보험기간 뭐냐, 보험금이 뭐냐, 보험료가 뭐냐, 납입기간 뭐냐 해가지고 보험기간에 대해서 똑같은 애들 우연기간, 책임보험, 담보기간 보험료 기간하고 보험기간 틀리다고 말씀드렸죠. 그거 자 넘어가시고 자 16페이지 수지상등의 원칙에서 제일 중요한 거 자 17페이지 맨 끝에 두 번째 보면 보험료 총액과 사업비 등을 포함한 지급보험료 총액 간의 균형을 이루어진다. 이게 수지 상등의 원칙이다. 수익과 지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수익, 보험료 총액 받은 거. 그 다음에 지출을 그냥 우리 지급보험료만 아니고 전체 사업비라든지 수당 같은 거 다 나간 거. 영업비 다 나간 거. 그걸 다 더한 거라 그랬어요. 분명히. 시험 문제 그거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18페이지 보면은 우리 계산 방법 3이원 방식과 현금 흐름 방식 해가지고 일단 제일 큰 차이점은 3이원 방식보다 현금 흐름 방식이 좀 복잡하고 정확하다. 그래서 3이원 방식은 3개 나눈 거예요. 3개. 그래서 예정 사망률, 예정 이율, 예정 사업 비율 해가지고 얘가 올라갔을 때 보험료가 내려가냐 올라가냐. 근데 사망률은 사망률이 올라가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밑에 사업비율도 올라가면 보험료가 올라가지만 예정 이율은 올라가면 내려온다 그랬어요. 얘만 체크해서 보시면 되고 혹시라도 3이원 방식 문제가 나왔다. 모르면 얘 찍으면 돼요. 예정 이율 얘만 찍으면 돼요. 90%는 얘에 대해서만 나왔으니까 현금 흐름 방식은 그냥 3이원 방식 플러스 뭘 더했어.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뭘 더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넘어가서 자, 보험료 산정해가지고 일시 납 보험료, 자연보험료, 평균보험료 해가지고 이거 구분하는 거. 다음 중
설명하고 있는 보험료의 종류는, 보험료의 성격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고르는 거 나온다 그랬어요. 자, 넘어가고 언더라이팅 23페이지 언더라이팅 나옵니다. 밑에 사인을 한다. 언더라이팅 그 개념이 뭐고, 실적으로 언더라이팅은 그냥 검사하는 거예요. 이게 위험인가, 이 계약을 넣었을 때 우리 설계사분이 계약자하고 계약을 하고 그걸 넣어요. 그러면 보험회사 이 계약이 잘 됐나 안 됐나, 보험료를 많이 가져갈 거냐 적게 가져갈 거냐, 그걸 판단해서 위험이 크면은 불승인, 위험이 작다 승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23페이지 보면은 환경적 언더라이팅, 신체적 언더라이팅, 도덕적 언더라이팅에서 문제 뭐가 나오냐, 신체적 언더라이팅에서 연령, 성병, 체격, 과거, 현재 막 이런 게 나오는데 그걸 바꿔서 넣는다 그랬어요. 음주, 취미생활 이렇게 해가지고 짬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다 그랬어요. 그거 체크하는 거 구분해야 됩니다. 그거는 쭉 넘어가시면 되고, 그리고 요거 이제 우리 계약 적부 확인이나 사고 사망률 언더라이팅 절차 나오잖아요. 요거 어떤 단계냐 이런 것들 체크하자 그랬어요. 그 외국인 31페이지 외국인 된다 안 된다? 된다. 한국 사람 된다. 그렇게 한국에 살면, 거주가 한국에 살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30 쭉 넘어가시고 이제 세제 나오는데, 세제는 제일 중요한 거 근로소득자 12% 해서 여기 근로소득자에서 이 35페이지 빨리빨리 따라오세요. 사장 나오는데, 사장은 우리가 아는 그 사장이 아니고 법인에서 그냥 바지 사장? 좀 그렇지만 법인의 사장은 사장이 아니잖아요. 월급 받잖아요. 그 사장이다. 원래는 사장은 근로소득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사장, 개인사업자. 그렇게 그거 헷갈리지 말자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얼마다? 12% 해가지고 좀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 우리 표 있잖아요. 표 2-3 해가지고 부모, 배우자, 자녀 해가지고 연 100만원 이하 해가지고 뭐 배우자는 연령 제한 없고 부모는 60세, 애들은 뭐 20세 이하 이렇게 그거 따지는 것들. 그래서 36페이지 보면 표 나오잖아요. 세제 공제 가능 여부 해가지고 요 정도 좀 어렵게 나오면, 근데 나올 것 같아. 가능성이 많아요. 첫 시험이니까 요 정도는 나온다. 그래서 37페이지 보면은 우리 연금 계좌에서 세액공제 납입 나오잖아요. 얘는 종합소득세,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걔네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15% 12%다. 그래서 저축성 보험 차액에는 뭐다? 내가 보험료를 냈는데 나중에 만기돼서 보험료를 받는데 보험금을 받잖아. 그게 낸 거보다 더 많이 받으면 이자 소득으로 잡힌다. 근데 요 정도 이렇게 조건을 맞으면 얘 안 받는다. 그거예요. 그래서 다 몰라도 어떻게 10년만 하자 그랬어요. 10년. 그냥 다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시험 문제 모른다? 그럼 10년만 보면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3자. 아직까지 여긴 출제한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출제한 적 없는데 41페이지 보면 신의성실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이 원래는, 그러니까 나 너를 믿어. 설마 네가 그거예요. 신의성실 원칙의 그거 내용만. 그게 뭐냐면 다음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게 무슨 성격이냐, 무슨 성질이냐 했을 때 신의성실의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야 뭐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넘어가시고 저기 43페이지 보면 우리 계약 체결 유지단체의 정보 제공해서 하나, 둘, 셋, 세 번째 점 보면은 보험회사는 1년 이상이 유지된 계약이 쭉 있죠. 그래서 변액보험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반기가 아니고 분기별로 이래다. 이렇게 그것만 보시면 된다. 자, 이제 보험 범죄 해가지고 47페이지 보험 범죄 나와서 연성과 경성인데, 요즘은 경성 딱딱한 거, 심한 거, 진짜 짜고 막 죽이고 사고 나고 막 이런 것들. 연성은 약한 거랬죠. 뭐 진단서 조금 고치고 많이 하루 이틀 입원해야 되는데 뭐 일주일 열흘 입원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요거 여기서는 없는데 혹시 상식적으로 요거 알자 그랬지? 그 10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라 그랬어요. 2천만원이 아니고 5천만원. 사기는 2천인데 보험 사기는 5천만원이라고 했어요. 자, 51페이지에서 모집을 할 수 있는 사람 쭉쭉쭉 있는데, 임직원도 할 수 있는데 임직원 중 안 되는 사람 3명이죠. 3명. 대표이사, 사회이사, 감사미, 감사위원. 그렇죠? 요거 체크하자 그랬어요. 체크하자 그랬어요. 이거 되셨죠? 그래서 설계사가 뭐고, 대리점이 뭐고, 중개사가 뭐냐.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시험에 나오면, 여기서 나오면 이게 나온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 20분이나 이렇게 빨리 하는데도 요것뿐이 못했어. 20분 지났어요. 자, 넘어가고, 자, 4자까지 하고
4장까지 하겠습니다. 자, 4장 보면 생명보험 개요 나옵니다. 그래, 특성. 생명보험 뭐냐. 실적으로 생명보험이라는 건 안 보이는 거잖아요. 무형의 우리 생명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너 사고나거나 죽거나 아프면 돈 줄게. 보험료 내놔. 그거잖아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실적으로 계약자 가서 보험 들어주세요. 그런 사람 없죠? 설계사 가서 권유하는 거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 세제 공제는 실적으로 주계약과 특약 모두 포함해서 한다. 보험료의 세제 공제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62페이지 사망보험,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저축성보험, 보장성보험 해가지고 교육보험 쭉 나오죠. 그의 특징돼서 사망보험에서 정기보험과 종신보험 나는 것을 간단하죠. 종신은 죽을 때까지, 정기보험은 기간 내에 죽으면은 뭘 주겠다 이거예요. 재산보험 나왔습니다. 재산보험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린이라 그린. 원래 생명보험인데 손해보험이 같이 먹고 살자 해서 생명보험 뺏어왔죠. 그래서 생명보험도 네 것도 줘. 그랬을 때 같이 이제 준 거예요. 생명보험 주고 실손 이런 것들 뺏어오고 이제 서로 어떤 게 뭐가 손해보험인지 생명보험인지 구분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생명보험, 재산보험이 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질병을 사망하는 것은 준다 안 준다? 안 줬는데 그거마저 뺏어갔는데 전제 조건을 딱 했죠. 아무나 못 주고 대신에 뭐 80세 이하고 저축성이면 안 되고 그런 것들 2억 이상 안 되고 이런 것들 조건을 붙여서 해라. 뭔 얘기인지 다 알죠 지금? 다 아셔야 되고 지금은 강의 시간이 아니고 69페이지 보면은 여기 보면은 맨 밑에 보험업법 시행령 해가지고 경업 가능 보험 종목 해가지고 원래는 질병을 죽으면 사망하는 거는 질병보험이잖아요. 그거 순수한 생명보험, 질병보험이기 때문에 손해보험이 안 줬어요. 근데 조건을 붙여서 줬다 그랬어요. 만기시, 보험만기 80세 이하, 보험료 한도가 2억, 아니면은 납입함도, 이게 뭐죠? 저축성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쭉 넘어가고, 질병보험 쭉 넘어가고, 자, 74페이지 보면은 맨 위에 질병보험의 일반적 가입 조건에 쭉 했을 때, 이거예요. 질병보험 했는데 질병 사망 말고 딴 걸로 했을 때 질병보험에 소멸하는 거야. 딴 걸로 했을 때 그랬을 때 보험금 대신 어떤 거 책임준비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질병보험에 질병에 대해서 보험을 들었는데 질병 말고 이 사람은 그냥 죽어버린 거야. 딴 걸로 상해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한다? 책임준비금을 준다. 그냥 책임준비금이 뭐야 그러지 말고 그냥 지금은 어쩔 수 없다. 외워야죠. 자, 보험계약법이 나오는데, 요건 다음 시간에, 짜잔, 다음 시간에 하고, 왜냐면 요건 말할 게 많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찍어서 빨리 올려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